아델 저택의 이른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정원에 남은 물기 위로 흐린 햇빛이 번졌고 긴 복도 끝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지난밤의 소란을 모른 척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누구 하나 편안한 기색이 없었다. 박태호 회장은 병실처럼 꾸며진 방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정란은 별채에 갇힌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현주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으로 진주가 다시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클로일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었다. 백진주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7년을 되찾기 위해 아델가의 심장으로 걸어들어온 여자였다. 진주는 응접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니는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간격은 지난 세월과 숨겨진 진실이었다. 진주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다. 백준기 대표가 사망 전까지 김단희를 비밀리에 보호했다는 기록, 김명희와 백준기의 오래된 연결고리, 그리고 오정란이 흘린 말들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주는 단희를 바라봤다. 김 사장님, 이제는 제가 먼저 물을게요. 우리 아빠가 왜 당신을 숨겨줬어요? 단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질문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진주씨, 나도 그 기록을 어제 처음 봤어요. 진주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다. 또 처음이에요. 다들 처음 알았대요. 다들 어쩔 수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만 죽었고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고 민준 씨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살았어요. 단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백준기의 죽음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희에게도 칼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나도 알고 싶어요. 백준기 대표님이 왜 나를 보호했는지, 왜 명희 언니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왜 그분이 죽어야 했는지. 진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고 싶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김 사장님은 살아있고 우리 아빠는 죽었어요. 단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진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아는 것부터 전부 말할게요. 대신 진주 씨도 들어야 해요. 백준기 대표님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 진주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이름들, 명희, 민준, 백준기, 그리고 진주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백준기 대표님은 명희 언니가 남긴 기록을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이름이 바뀐 이유도 오정란 씨가 무엇을 조작했는지도 일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세상에 내놓으려 했어요. 진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누가 막았어요? 회장님이에요, 오정란이에요? 단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둘 다야. 진주와 단희가 동시에 돌아봤다. 문가에 선 사람은 박태호 회장이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강 실장의 부축을 받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차가운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단희가 놀라 다가갔다. 회장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은 단희를 지나쳐 진주를 바라봤다. 백준기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죽은 거다.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이 죽였습니까? 강 실장이 숨을 삼켰고 단희는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살릴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 그 죄를 피할 생각은 없다. 진주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회장님에게 다가갔다. 그 말로 끝나요. 우리 아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회장님의 얼굴에도 아주 짧게 고통이 스쳤다. 내 아버지는 김단희를 보호했고 김명희가 남긴 아이의 기록을 숨겼다. 그리고 오정란은 그 기록이 세상에 나가면 현준이와 자신이 무너질 걸 알았다. 나는 아델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진주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아빠를 버렸네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인정과 같았다. 진주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좋아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내 복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단이가 다급히 말했다. 진주 씨,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7년 전 사고를 밝히려면 오정란이 가진 원본 기록이 필요해요. 진주는 단이를 노려봤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내 아빠 죽음 앞에서 감정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은 힘겹게 소파에 앉았다. 강 실장이 곁에서 말리려 했지만 회장님은 손짓으로 물렸다. 오정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여자는 백준기 기록을 일부 쥐고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용해 너희를 갈라놓을 거다. 진주는 낮게 물었다. 그럼 왜 이제 말해요? 회장님은 진주를 바라봤다. 내가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더 늦으면 아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테니까. 진주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회장님이 저를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다. 없다. 그 짧은 인정은 진주를 더 아프게 했다. 분노할 대상이 당당히 버티고 있으면 차라리 쉬웠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도 방향을 잃었다. 진주는 고개를 돌렸다. 단이는 그런 진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주 씨, 내가 7년 전 사고의 실마리를 줄게요. 진주가 멈췄다. 단이는 윤정에게 눈짓했고 윤정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단이는 그 봉투를 진주 앞에 놓았다. 백준기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전날 밤 대표님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진주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주차장 출입 기록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백준기의 뒷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선 그림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진주가 물었다. 누구예요? 단이의 입술이 굳었다. 최삼식. 진주의 손이 멈췄다. 유나 아버지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삼식 씨가 백준기 대표님에게 넘긴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기록이었는지는 아직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백준기 대표님은 그 서류를 보고 오정란 씨를 만나러 갔고 그 뒤 사고가 났어요. 진주의 얼굴이 변했다. 그럼 유나도 알 수 있겠네요. 회장님이 낮게 말했다. 최유나는 자기 아버지가 뭘 넘겼는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진주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단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진주는 단이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빼냈다. 김 사장님, 우리 아빠를 살리려던 사람이 정말 당신이었다면 이번엔 저를 막지 마세요. 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는 그대로 응접실을 나갔다. 단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다. 너도 결국 명의를 닮았구나. 단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언니는 끝까지 사람을 지키려 했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지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은 힘겹게 숨을 골랐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해라. 아들을 지킬 건지 사람을 지킬 건지. 단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의 집에서는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홍영실은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다가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최삼식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뭔디? 홍영실은 종이를 들고 손을 떨었다. 손해배상 청구라 써져 있는데. 최삼식은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었다. 손해배상 10억. 그는 그대로 뒤로 휘청였다. 홍영실이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10억이 뭐여? 무슨 10억이여? 유나는 방에서 나오다 그 말을 듣고 멈췄다. 홍영실은 종이를 넘기며 소리쳤다. 해외 유학지원금 전액 반환, 특별 채용으로 받은 급여와 부당이익, 공모전 운영, 신뢰훼손 손해, 조사와 법률 대응 비용 일체. 이게 다 뭔 소리여? 유나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청구인은 아들그룹 법무팀과 공모전 운영재단 공동 명의였다. 그 뒤에 민준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이건 민준이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최삼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유나야, 이게 대체 뭔 일이냐? 10억이면 우리 집 팔아도 안 된다. 홍영실은 울먹이며 딸을 붙잡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돈을 이만큼 내라 한다냐? 유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다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이제 시작이네. 홍영실이 소리쳤다. 뭔 시작이여? 너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여. 유나는 종이를 접었다. 엄마, 나 진짜로 싸워야겠어. 최삼식은 불안하게 물었다. 누구랑? 유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박민준이랑. 그리고 백진주랑. 필요하면 아빠랑도. 최삼식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랑도라니.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7년 전 서류 아빠가 넘겼죠. 홍영실이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뭔 서류여? 최삼식은 말을 못했다. 유나는 그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그녀는 손에 든 소송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빠가 말 안 하면 내가 먼저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쓸 거예요. 최삼식이 다급히 말했다. 유나야,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여. 유나는 그를 노려봤다. 그럼 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만들었어요? 아빠가 친구를 팔았고 나는 진주를 배신했고 이제 다 같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홍영실은 숨을 삼켰다. 친구를 팔았다니. 여보, 이게 뭔 소리여? 최삼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박 회장 쪽에서 태미바이오를 넘기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했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준기 아저씨를 팔았어요. 최삼식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유나는 웃었다. 좋네요. 이제 누구 탓할 필요도 없겠네. 나쁜 피는 집안 내력이었어요. 홍영실이 울며 말했다. 유나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유나는 소송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 오늘부터 아무도 안 믿어요. 엄마도 아빠도 민준 씨도. 나부터 살릴 거예요. 같은 시간 현주는 아델 저택 별채 앞에 서 있었다. 정란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송근태는 문 앞에서 현준을 막고 있었다. 현주는 송근태를 바라봤다. 비켜요.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지금은 사모님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호칭 쓰지 말랬죠. 송근태는 입술을 다물었다. 현주는 그를 밀치듯 지나가려다 멈췄다. 저한테 숨긴 게 또 있습니까? 송근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다. 송근태의 얼굴이 굳었다. 메시지에는 송근태 씨와 관련된 자료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최유나가 뭔가 알고 있어요. 당신과 관련된 자료라는데 내가 아직 더 무너질 게 남았습니까?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말 있군요. 그때 별채 안쪽에서 정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준아. 현주는 천천히 돌아봤다. 정란은 문 안쪽에 서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여자 말 듣지 마. 최유나는 자기 살려고 뭐든 물어뜯을 애야. 현주는 정란을 바라봤다. 그 말은 사모님도 똑같이 들려요. 정란의 얼굴이 무너졌다. 현준아. 현주는 낮게 말했다.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 말고 또 뭐가 있죠? 나를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만든 서류, 그거 누가 조작했습니까? 정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송근태가 눈을 감았다. 현주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웃었다. 역시 또 있네. 정란이 다급히 말했다. 엄마가 설명할게.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설명은 제가 직접 찾아드릴게요. 그는 돌아섰다. 정란은 다급히 문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송근태를 노려봤다. 근태야, 문 열어. 송근태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현준이 완전히 잃고 싶어. 송근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란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클로이가 김단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 최유나는 내 친자 확인서를 흔들고 있고 현준이는 더 망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문 하나 못 열어서 다 끝장나게 할 거야. 송근태는 손을 꽉 쥐었다.
누님은 늘 현준 도련님을 앞세웁니다. 정란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넌 아니야. 너도 결국 현준이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송근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주는 백준기 대표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요양병원에서 돌아와 단이를 다시 찾았다. 손에는 오래된 방문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단이는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주는 문을 닫자마자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최윤아 이름도 있어요.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최윤아가요? 네. 백준기 대표님 사고 직전에 그 병원에 출입한 기록. 김단희 씨, 김명희 씨, 그리고 최윤아. 설명해보세요. 단이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도 처음 보는 기록이었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요. 진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 말도 지겹네요. 단이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몰랐어요. 최윤아가 그 병원에 갔다는 건 나도 처음 봅니다. 진주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단이의 당황은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진주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럼 윤아가 뭘 봤을까요? 단이는 방문 기록의 시간을 확인했다. 이 시간이라면 백준기 대표님이 병원을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병원에 있던 사람은 명희 언니의 보호 기록 담당자였고, 진주가 낮게 물었다. 그 담당자 아직 살아있어요. 단이는 머뭇거렸다. 살아있다면 정란 씨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진주는 답을 눈치챘다. 죽었군요. 단이는 고개를 숙였다. 공식 기록상은 사고사였어요. 진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 집 사람들은 입을 막을 때마다 사고가 나네요. 단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진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김 사장님, 우리가 서로 의심만 하면 정란 씨가 이겨요. 방금 요양병원에서 정란 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내 출생부터 다시 확인하라고. 단이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진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이 거짓말인지 또 다른 덫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아버지 기록 안에 내 출생 관련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늘 있던 서류만 사본이고 원본은 사라졌어요. 단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떠올랐다. 진주 씨 출생 기록까지 정란 씨가 건드렸다면? 진주가 말했다. 그럼 우리 둘 다 처음부터 같은 덫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단이는 진주를 바라봤다. 지금까지는 진주가 자신을 의심했고 자신은 진주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오정란이 던진 말은 두 사람을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려세우고 있었다. 단이는 조용히 말했다. 진주 씨 유전자 검사부터 해요.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랑요? 단이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백준기 대표님 유품이 남아있다면 그걸로. 그리고 가능하면 김명희 언니 기록과도 대조해야 해요. 진주는 한참 단이를 바라봤다. 김명희 씨와도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란 씨가 진주 씨 출생을 흔드는 이유가 단순히 혼란을 주려는 거라면 좋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진주는 낮게 말했다. 내가 백준기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 없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진주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단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확인하기 전까지 흔들리지 마요. 오정란 씨는 사람 마음이 제일 약한 곳을 찔러요. 지금 진주 씨한테 가장 무서운 건 아버지를 잃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었던 기억마저 흔들리는 거잖아요.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안 흔들려요? 단이는 낮게 말했다. 나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백준기 대표님이 나를 살리려다 죽었다는 말 때문에. 진주는 처음으로 단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변명도 방어도 없었다. 죄책감만 있었다. 진주는 천천히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럼 같이 확인해요. 단이의 눈빛이 젖었다. 그래요. 이번엔 숨기지 않고. 그 순간 윤정이 다급히 들어왔다. 단이야, 큰일 났어. 윤아 쪽에서 현준 씨한테 뭘 넘기려 한대. 단이와 진주가 동시에 돌아봤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송 기사님 친자 확인서. 그리고 현준 씨 출생 조작 서류 일부까지.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최윤아가 그걸 왜? 진주가 낮게 말했다. 민준 씨를 막으려고요.
자기한테 향한 칼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예요. 단이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현준 씨부터 찾아야 해요. 현준은 이미 유나와 약속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도로 위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한다. 아무도 믿지 않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주였다. 현주는 받지 않았다. 곧 단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그는 그것도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진 뒤 메시지가 도착했다. 현준 씨, 최윤아가 넘기려는 자료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만나지 마세요. 현주는 메시지를 보고 웃었다. 다들 만나지 말래. 그러면 더 만나야지. 그는 차를 세웠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장례식장 주차장이었다. 유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현준이 차에서 내렸다. 최윤아 씨, 나를 또 이용하려는 거면 관둬요. 유나는 떨리는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용 맞아요. 그런데 이건 본부장님도 알아야 해요. 현준은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인서. 송근태와 박현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붙은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출생등록 정정 신청서 초안. 보호자란에는 오정란, 보증일란에는 최삼식의 서명 일부가 있었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최삼식 씨가 왜 여기에 있어요? 유나는 눈을 피했다. 우리 아빠가 그때 아들 쪽 서류 전달을 했대요. 현준 본부장님 출생 관련 서류도 그 안에 있었고요. 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내 출생을 조작하는데 당신 집도 끼어 있었다는 겁니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도 살려고 찾다가. 현준은 웃었다. 견딜 수 없는 웃음이었다. 이 집안이고 저 집안이고 다 남의 인생으로 장사했네.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본부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민준 씨가 저를 끝까지 몰아붙일 거예요. 이 자료가 있으면. 현준은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내 인생 조작 자료를 주면서 본인 좀 살려달라는 겁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은 봉투를 움켜쥐었다. 좋아요. 살고 싶으면 끝까지 말해요. 당신 아버지가 뭘 넘겼는지, 정란 씨가 뭘 숨겼는지, 백준기 대표님이 왜 죽었는지. 유나는 울며 말했다. 말하면 우리 집도 끝나요. 현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끝나야죠. 남의 집은 이미 다 끝장내놓고.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진주와 단이가 내렸다. 현준은 두 사람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늦었어요. 이미 봤습니다. 단이는 그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주는 유나를 바라봤다. 최윤아,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살아.